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대구 중남구에서 도태우 무소속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김기웅, 이 전략공천, 국민의힘의 전략공천을 받은 김기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에 앞서서 이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공천 취소에 반발해서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장해찬의 경우와 다릅니다. 제가 이전에 장해찬 비판 영상을 한 2번 정도 올렸습니다. 왜 올렸냐면 장해찬의 공천 취소는 이 장해찬이 과거에 어떤 보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우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소신 발언을 하다가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 그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괴한, 우리 일반 상식과 벗어난 그런 막말성 논란에 충분한 재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을 충분히 다수 남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더불어민주당 또는 국민의힘 반대 세력이 충분히 이런 선동에 악용할 그런 소재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대응할 여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번 선거 자체가 국민의힘에 상당히 불리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2020년 미래통합당 때 이 세월호 관련 발언으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거를 잘라내야 됩니다. 만약에 장예찬을 잘라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각 후보들, 막말 논란에 휩싸인 그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 후보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 어떤 비판, 어떤 지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장예찬은 우파의 그런 가치를 지키려다가 피해를 받거나 희생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과거 자기의 언행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당해서 공천 취소를 하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튀어나가서 설마 제가 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사퇴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예찬입니다. 저는 그런 장예찬의 행보를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장예찬을 2차례에 걸쳐서 비판을 했고, 도태우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가 이런 공천 취소된 사유가 되는 그런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발언들에 저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보수 우파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만 이 선거 자체가 보수 우파만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태우 변호사의 이 발언도 얼마든지 이 선전선동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국내에서 막아줄 능력이 없다. 이걸로 인해서 또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잘라버린 겁니다. 이 대응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태우 변호사가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도 도의적으로도 비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선거공학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왜냐? 대구에서 도태우 변호사가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한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지지율 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 우파 하나에서 도태우가 되든 또는 국민의힘 후보가 되든 그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선거공학적으로도 보수 우파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다. 이적 행위다. 아니다. 장예찬의 경우에는 이적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예찬을 비판했었고,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태우 변호사와 이렇게 경쟁하는 국민의힘 전략공천 후보 김기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옆에서 통일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차관을 했습니다. 그 이력만 보고, 이 사람이 전략공천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그 기사를 봤을 때 이 사람 이력만 보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두 정부에서 일종의 검증을 했을 테니까 보수적인 관점에서, 원칙적인 관점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했던 그런 통일부 관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실제로 보니까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도태우 변호사가 이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토론회 이후에 성명서를 통해서도 문제 제기를 한 게 뭐냐, 이 김기웅이가 노무현 때 통일부 관료로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NLL 무력화 요거에, 노무현의 NLL 무력화 발언 이런 것들을 갖다가 했다, 그걸 갖다 주장하는 칼럼을 썼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혀라, 도태우 변호사가 성명서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김기웅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허위사실이 많다. NLL 관련해 말씀드리면, 그 칼럼의 내용을 읽어보셨다면, 저 읽어봤습니다. 저 몇 차례나 읽어봤습니다만, 그 칼럼 내용은 NLL을 해상 경계선으로 확고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없는 얘기를 만들거나 또 사실을 왜곡해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국력을 분열하게 하면 결국 그것을 원하는 것은 북한이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글쎄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태우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NLL이라는 발언, 이 문구가 이 김기웅이 2007년 8월 22일 날 국정브리핑이라고 하는 국정홍보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칼럼을 올렸는데 당시 김기웅은 통일부 평화체제 구축팀장이었습니다. 1961년생 김기웅이 만 46세, 지금 저하고 별 차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서해바다를 평화와 민족공동 번영의 터전으로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이 칼럼에서 김기웅은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NLL에 대한 북측의 태도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태우는 그 발언에 대해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따졌습니다. 김기웅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위사실이 많다 했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은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그 중남구 유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도태우 변호사의 이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셨지만은 그 이후에는 요거를 깜빡하고 계셨던 분들 한번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기웅이가 2007년도에 썼던 그 칼럼 이렇습니다. 문제에 대한 또는 김기웅의 주장의 요지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대목들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김기웅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NLL에 대한 북측의 태도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동해에 비해 해안선이 복잡한 서해의 NLL은 애초부터 남북 간의 큰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웅이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통일부 관료로서 그 다음에 통일비서관, 통일부 차관까지 한 김기웅이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NLL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게 아닙니다. NLL은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북한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유엔군 사령관이 마음대로 그 설정하느냐라고 한다면 할 말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왜냐? 당시에 북한 또는 중공군, 여기는 제공권, 제해권이 없었습니다. 당시 한반도 인근 해역의 모든 제해권은 다 유엔군이 갖고 있었습니다. 뭔 말입니까? 해상 경계선은 굳이 나눌 필요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이 앞으로 예상되는 이런 무력 충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선은 필요하다. 이런 인식하에 유엔군 사령관, 그때 당시에 클라크 사령관,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아니, 임의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북한의 군사 분계선이자 해상 경계선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설정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육상 같은 경우에는 휴전협정 당시, 정전협정 당시 그 경계선을 토대로 한다. 이런 원칙이 적용됐고, 해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 그대로도 있고, 또는 전쟁 전 상태로 복귀하는 것도 있고, 좀 복잡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북한한테 그것도 참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북한한테 이 해역을 갖다가 넘겨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넘겨주는 것조차도 북한으로서는 감지덕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제해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뭐냐?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아군 함정 및 항공기 초기 활동의 북방 한계를 규정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라 우리의 북방 한계선인 이유가 아군의 함정 또는 항공기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서 설정한 선입니다.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북방 한계선 NLL입니다. 아군 함정 및 항공기 초기 활동의 북방 한계를 규정해 남북 양측에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한다는 정전협정의 실질적인 이행의 목적을 두고 있는 사실상의 해상 경계선이자 군사 분계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53년 8월 30일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은 한반도 해역에서의 남북 간의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동해 및 서해에서 한국 해군 및 공군의 초기 활동을 한정하기 위한 선으로 북방 한계선을 설정하였다. 이 당시 북측에는 사실상 해군력이라고 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군의 활동만 적절히 통제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습니다. 당시에 북한에는 해군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측이, 이 아군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연해의 모든 제해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측 설정에 대해서 북한은 20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해상 경계선이자 군사 분계선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군도 그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렸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설정한 선이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굳이 또 지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다 그겁니다. 우리는 이 선을 경계를 해서 북한이 내려오는 걸 막고 우리도
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뿐이다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73년부터 북한이 이걸 문제 제기를 했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이걸 갖다 부정을 해왔습니다. 근데 김기웅이가 뭐라 그랬냐? 이 해당 칼럼에 이런 기술을 했습니다. 2000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는 대결과 적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일대 전환을 하게 되었지만 여기서 우리는 김기웅의 대북관, 김기웅의 통일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으로도 김기웅이가 6.25 당시 70년 전에 공산 세력의 침략 대남 적화 기도를 분쇄한 이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이 대구, 경북 이쪽 지역에서 보수 우파 정당의 근거지인 대구 경북에서 보수 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의 전략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만으로 벌써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제가 훤히 예상이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해에서는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었으며 2002년에는 서해교전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이르렀다. 여러분들 화해와 협력으로 일대 전환했다? 여러분들 2000년에 김대중과 김정일이 만난 게 화해와 협력이었습니까? 그거 누구 생각입니까? 김대중 쪽 생각이면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 문재인 쪽 생각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그 전신정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대중이 김정일을 2000년 6월달에 만난 거 지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을 국민의힘 후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그게 화해와 협력의 계기가 됐습니까? 아니 죽어가던 북한 고난의 행군을 해서 북한 주민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그 고난의 행군 직후에 그 쓰러져가던 북한을 갖다가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고 영양제를 주고 핵 개발을 하도록 그런 시간과 금전적 여유를 제공한 자들이 누굽니까? 직접적인 제공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항변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그런 북한한테 물품을 퍼주고 금전적 지원을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환심을 샀던 게 그렇게 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하려고 일시적으로 웅크리고 있었던 게 그게 평화, 그게 화해고 그게 협력입니까? 우리가 북한한테서 무슨 협조를 받았습니까? 김기웅이 얘기하는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에는 서해교전이라고 불렀던 그 전투 왜 일어났습니까? 김대중이 대통령 할 때 월드컵 때 북한이 계획적으로 도발했지 않습니까? 그 계획적인 도발을 했던 게 화해와 협력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통일부 평화체제 구축팀장이었던 김기웅이 지금 2024년 4월 현재 대구 중남구에서 국민의힘 전략공천을 받아서 국민의힘 후보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김기웅이 이런 소리를 썼다 그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김기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란 뭐냐? 이 서해상의 해상 경계선 이걸 갖다가 북한과 논의하는 이 문제를 이념 논쟁의 소재로 제기하여 우리 내부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혹은 정치적 이해득실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여러분들 정말 말 한마디 문장 하나하나가 다 틀렸습니다. 뭐냐? 국가 대 국가의 관계였다고 한다면 이건 영토의 문제고 영토는 단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뼘 되는 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수많은 군인들이 다 그때 6.25 때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이 휴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목숨들이 산화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영화 한번 고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목숨들이 거기에서 죽어갔습니까? 이 나라를,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 휴전선, 이걸 조금이라도 휴전선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 고지전도 상당히 좀 왜곡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영토에 관한 문제이라면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남북한 사이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적 관계라고 감안하더라도 이 남북 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에 관한 문제에서 이건 양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다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북한이 불법적으로 그걸 점유하고 있고 또 정부를 참칭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계선을 정했고 그에 대한 수호 의지, 그에 대한 현상 변경 시도 이런 거를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김기웅이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념 논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부합니다. 이런 자가 공무원이랍시고 통일부에서 요직을 거치고 통일비서관하고 통일부 차관을 했으니 그 부처가 헌법상 자유민족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는 부처인가 또는 북한에 물품을 퍼주기 위한 대북지원부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또 김기웅이가 이런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서해 5도와 인근 수역 아울러 수도권 방위에 필요한 대책 등을 꾸준히 보완되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안보에 있어서는 조금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말은 이 문구는 이 문장은 공무원들이 보도자료 같은 거 쓸 때 공무원들이 이런 것처럼 이제 국정을 홍보할 때 쓰는 일종의 보험 같은 문구입니다. 왜냐?
이렇습니다. 나중에 논란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난 이렇게 썼다 얘기하려고 쓰는 문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김기웅의 진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빈약합니다. 왜냐? 이 김기웅이가 그 전에 했던 그 논리들을 보면, 펼쳤던 기술 내용들을 보면, NLL로 괴물 같다고 했던 그 노무현의 그 대북관, 그 노무현의 NLL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계승하면서 그걸 갖다가 옹호하는 그런 논지에 칼럼을 썼기 때문에, 김기웅이가 여기에서 갑자기 돌연 안보에 있어서는 조금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진심으로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보를 강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저 사람은 정말로 우리나라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NLL을 괴물 같다고 했던 그 노무현도 어디 가서는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김정은이를 그렇게 옹호하고 다녔던 문재인도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도 안보를 강조하고 다닙니다. 김기웅이가 이 문장 뒤에 보험을 들어놓고 그 뒤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다만 이겁니다. 항상 다만이 나옵니다. 서해 불가침 경계선에 대한 논의만으로도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생기는 것으로 과장한다면, 그러니까 이 NLL 논의에 대한 우려, 걱정, 그리고 당시 보수 우파 한나라당 지지층의 비판, 반발,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과장이라고 합니다. 과장. 그러면서 영원히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찾을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엄포를 놓습니다. 여러분들, 이 NLL 문제 간단합니다. 뭐냐면 북한이 도발 안 하면 됩니다. 북한이 기존의 경계선을 그냥 지키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1973년 이전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더 간단한 건 뭡니까? 북한 체제를 소멸시켜버리면 됩니다. 북한 독재 조건을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거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간단한 방법은 북한이 그걸 지키면 되는 거다. 그게 해법이다. 이렇습니다. 근데 김기웅은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 우리 안보에 치명적이지 않다. 치명적인 위협이 생긴다고 우리 과장하는 거는 이 해법을 아예 영원히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거면 우리가 이 선을 왜 지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변경할 거면 이 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왜 피를 흘렸습니까? 여러분들, 김기웅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2002년 서해교전 때 우리 장병들이 왜 죽었습니까? 그 전에 1차 서해교전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천안함도 마찬가지고, 연평도 포격 도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민이 왜 그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까? 김기웅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 군은, NLL은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 경계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기웅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갖다가 보수 우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힘의 전략공천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 사람이 대구에서 국회의원 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김기웅이가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여러분들, 이게 창의적이다, 유연하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런 사람들이 꼭 이럴 때 쓸 때는 상당히 그 속뜻을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그리고 결정적인 문구가 뭐냐면 포괄적인 접근. 포괄적인 접근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통 크게, 폭 넓게, 그래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자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 접근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하겠다. 그 뒤에 이제 또 김기웅이의 본심, 김기웅의 요지가 나옵니다. 김기웅이가 무슨 안보가 중요하다, 해상 경계선 확고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 나의 글의 취지였다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 글을 읽는 거, 글을 해석하는 거에 상당히 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부를 하는데, 이 사람 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취지로 읽히지 않는데, 김기웅이는 대체 어디에다가 그런 자기의 뜻을 밝혔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겁니다. 김기웅이 뭐라 그러냐? 혹여 이러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조차 마치 우리 측이 북측에 일방적으로 큰 양보다는 것처럼 매도한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김기웅이는 노무현의 잘못된 대북관, 이 잘못됐다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보수 우파 진영에서 봤을 때 노무현의 대북 정책을 잘됐다고 평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북한 김정일의 대남 적화 전략에 놀아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판하지 않습니까? 노무현의 그 잘못된 대북관 통일간 협상관을 옹호했습니다. NLL에 대한 시각도 노무현과 같았습니다. 옳고 그름, 노무현의 대북관에 대한 옳고 그름, 그런 걸 떠나서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 노무현과 같은 생각,
노무현 정부의 그 같은 대북 접근 이런 것들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여겨졌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옹호했던 김기웅이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비서관을 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차관을 했다. 이제는 그걸 간판으로 해서 보수 우파의 근거지인 이 나라를 수호하는데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하겠다. 그것도 전략공천을 받아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김기웅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NLL 무력화를 지지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면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면 초대 통일부 차관이 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속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속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보수 우파다.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이 다 지워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람의 김기웅이라는 사람, 이 통일부 평생을 통일부 공무원으로 일했던 사람에 대해서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가장 자기의 족적을 남긴 그 이력 있지 않습니까? 그 노무현 당시에 이 칼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이 도태우 후보의 문제제기가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이 김기웅 후보의 이런 반론이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과연 김기웅이는 이런 국민 전략공천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구를 지지하라 누구를 지지하지 않아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자격도 없고 해봤자 영향력도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이 해당 후보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피고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